우리 소설 푸는 방식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소설은 역시 똑같은데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보세요. 왜냐하면 소설이 굉장히 200페이지, 300페이지 길거든요. 그러면 줄거리를 준다는 건 300페이지 중에 요 줄거리를 통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 줄거리, 요 줄거리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만 낼 거야. 이게 앞으로 이 지문에서 전개될 범주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 꼭 보고 줄거리가 만약에 없다면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역시 보기 그리고 선택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이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과 갈등하는지, 왜 갈등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기준을 잡고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 더 설명한다면은, 자, 보기 문제를 1순위로 풀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2번은 감상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이 좋았던 게 고전소설은 감상 문제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하지만 감상 문제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눈을 강조했거든요. 제 수업에서. 감상 문제를 내는 건 그냥 실용 문제다. 눈으로 와서 단어, 문장 확인하는 거다.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다. 문학에서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소설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도 보면 줄거리가 없습니다. 줄거리가 없는 대신 여기 보면 기억, 미음 그 부분으로 가면 되고 A 부분 가면 되고 편지 내용만 보면 되고 보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부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문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가더라도 이미 여기서 핵심을 잡아서 빠르게 읽어가면서 빠르게 내가 읽어가는데 기억나면 바로 오고 니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A 읽다가 A 부분 나오면 A 끝나고 바로 와서 답 찾고 또 편지 부분이 끝났으면 편지 나온 내용들이 끝나면 답 찾고 이런. 그러면 독해와 동시에 문제가 끝나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21번을 볼게요. 이번 문제는 원래 이 보기에서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힌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기 자체가 순수 표현 방식, 서술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체인호 이론상 보면 논리문학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보기와 서술 방식만 돼 있으면 선택지에서 조건부에서 인물들이 나오면 이걸로 해석에 어떤 이 작품의 힌트를 얻어라. 또는 이거조차 못 찾으면 감상 문제가 있으면 감상 문제의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절대 이 작품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접근하지는 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 보기가 내용보다는 서술 방식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표구된 휴지에서는 이게 EBS에도 없는 내용인데 보기에서도 내용도 안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표구된 휴지에서는 A 외화는 화가 이야기고 또 내화 우리가 이게 액자 구성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 강의에 논리문학 보면 딱 보는 순간 답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몇 초 만에. 만약에 그걸 본 친구들이라면 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고 저는 이 작품 전혀 몰라요. 저도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알겠지만 작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작품 설명 안 하니까. 전혀. C는 또 다른 얘도 내화란 말이에요. 근데 내화인데 그 내화는 편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액자 구성이구나. 그럼 이게 외화구나. 화가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내화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게 B하고 C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걸 딱 보는 순간 체인호 이론상의 액자 구성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화에 있는 화가가 있으면 화가와 안 봐도 나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럼 모릅니다. 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내화란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B이거나 C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이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내화는 이 화가의 자신의 혹여 과거이거나 혹은 나의 과거 이야기거나 또는 나도 화가도 아닌 제3자의 과거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벌어진 일들을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 거냐 또는 제3자일 거냐. 근데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이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외화는 현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어쨌든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세요.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또는 지시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 시점과 시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서로 연결한다. 그래서 외화의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화가의 관심이 또 집중이 된다. 편지에 대해서. 그죠? 자,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또 편지를 관심 가졌죠? 근데 화가가 또 이 내화의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떠올리는 거죠. 떠올린 건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편지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일단 화가를 중심으로. 근데 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원래 이 소설은 B와 C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청년의 이야기와 편지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답만 제가 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였어요. 자, 알 수 없거든요. 내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구속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내화에서 구속으로 갔다라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청년이 구속으로 간 거겠죠? 청년의 이야기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청년이 구속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 자, 이거로 외화를 다시 이어간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화가와 나가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구속으로 갔다라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내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이어간 것은 내화에서 외화로 시간적 선우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내화에서 외화로 시간적 선후, 먼저와 후가 바뀐다. 그러면 시간적 선후가 바뀐단 말은 내화에서 외화로 가면서 여기가 시간적으로 먼저잖아요. 이 C가, B가, 이 B 청년이, 이거는 내화이기 때문에 청년의 내용이 먼저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 이 A가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후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B에서 있다가 다시 A로 온다라는 것은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시간상으로는 이게 먼저 선이고 이게 후기 때문에 원래대로 오는 거지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 문제 그래서 소설 문제 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면 봅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외화에서 내화로 시점이 변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으면 외화는 보통 이제 나가 있다면 1인칭이고 내화에서는 청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3인칭으로 되면서 시점이 아마 변화되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지혜꾼이 있단다 외화에서 그런 지혜꾼이 있다라고 서술한데 안내원이 막았다 등등은 내화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시점 요거 막았다. 여기는 3인칭이 말하는 것이고 지휘꾼이 있단다. 야, 있어 라고 나가 화가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1인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문을 가지 않아도 오케이? 여기 보면은 재밌다 한 친구의 말 뒤에 또 다른 내용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요하에서 재밌다. 그러면 화가나 내가 재밌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친구의 말 뒤에서 요하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화가가 편지의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 그럼 친구의 말, 재미있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 흥미롭다는 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비행기가 떠날 때 장면 뒤에 니 떠나고로 시작되는 또 C에서 또 다른 내화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외화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 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A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이라면 외화에서 떠나는 건데 니 떠나고로 시작되는 또 다른 내화니까 편지 내용에 니 떠나고도 있고 실제로도 비행기가 떠난다고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가가 편지 내용에 관심이 있는데 편지 내용에도 니 떠나고가 있고 실제로도 비행기가 떠난다가 같은 거잖아요. 삽입한 것은 외화에서 유사한 의미잖아요. 떠나는 거. 근데 화가가 그 길로 표구사로 가는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외화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또 다른 내화의 일부를 다시 삽입하는 것은 외화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앞서 제시했던 친구의 심정을 생각하던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또 다른 내용 일부를 여기에 다시 삽입한다라는 건 또 다른 내용인 건 편지의 내용이죠. 편지의 내용을 다시 생각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떠올리고 다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요 부분은 알 수는 없었고 그냥 논리상으로 풀었을 때 제가 그냥 맞출 수 있는 건 요거였고 실제로도 가보면 답은 시간이 역전되는 건 선호가 역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인정하고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